예, 반갑습니다. 내과 최원장의 최원장입니다. 요즘 자꾸 마운자로랑 다이어트 약만 올려서 진짜 죄송한데, 기존 구독자분들은 이제 마운자로가 폭풍이 한번 지나가면 제가 또 건강 상식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또 올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마운자로 Q&A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좀 저희가 가볍고 좀 자주 질문하시는 보험 방법부터 주사 방법 등등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실제적으로 이제 좀 제일 걱정하시는 이상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마운자로는 그렇게 큰 부작용은 지금까지는 저는 없어요. 뭐 부산 시내 전체에서 제가 제일 많이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전국적으로는 제가 통계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제가 써본 경험으로는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마운자로가 제일 많이 있는 흔한 부작용이 오심 구토입니다. 구역감, 그 다음에 구토가 제일 흔하고, 간혹 설사나 변비가 있는 분도 있는데, 제일 흔한 부작용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구역감은 이 약의 특징입니다. 이게 소화를 좀 느리게 하고 포만감을 오래 가져가기 위한 약의 기전이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 배가 부른 느낌을 좀 오래 가져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인데, 그런 증상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이거 뭐 약 써가지고 내가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증 치료를 해가면서 그 증상을 좀 없애기를 원하시고 하는데, 그 증상이 없어지면 약효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증상이 생기려고 이제 만든 주사이기 때문에 너무 심하지 않으면 그걸 활용해 가면서 다이어트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2주 동안 지금 몇십 명을 했는데, 지금까지 구역감으로 약을 중단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고, 좀 구역감이 생긴다는 분도 한두 명 정도뿐이 없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제 경험상으로는 위고비보다 훨씬 좀 덜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기전적으로 좀 그럴 것 같고, 그 연구 결과물들도 보면은 구역감이 이게 조금 덜하다고 합니다. 설사는 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구역 구토 설사나 뭐 이런 부작용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보통 해결이 됩니다. 혈중 농도가 유지되면서 환자분들이 이거를 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피크타임 이루는 뭐 3, 4일 정도의 이렇게 느낌을 얘기하시다가 또 일주일 뒤에 오시거든요, 저희는. 그럼 일주일 뒤에는 조금 그랬는데 증상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거 따로 약을 좀 드려야 될까요? 하면 뭐 소화기 약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딱 수준이거든요. 대부분은 제 경험이 통계는 아니지만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 그렇고, 나머지 8, 9분은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뭔가 이슈를 자꾸 만들려고 해요. 지난번에 이제 뭐 위고비 췌장염에 대해서 얘기도 좀 있었는데, 실제로 큰 연구를 더 크게 해보니까 사실은 별 의미가 없었어요. 췌장염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돼 있고, 유의미한 통계가 없습니다. 특별히 걱정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들이 좀 많으시고, 좀 Q&A 질문도 좀 많이 해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좀 축복을 받은 약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걸 처방 의사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유도를 하는 것 같고 많이 쓰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웬만하면 진짜 가이드라인 싹 다 지켜요. 저희는 진짜 고도비만 많이 오시거든요. BMI 막 60몇도 오시고 50몇도 오시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진짜 정말 필요한 약입니다. 우리가 고도비만으로 고통받고 있는, 또 합병증으로 뭐 혈압당뇨 고지혈증으로 수명이 줄고 있는 여러 환자분들이 큰 혜택을 받을 겁니다. 어쨌든 뭐 합병증 얘기하다 옆으로 좀 빠졌는데, 자, 그럼 변비 얘기도 하시는데, 변비는 제가 볼 때는 모든 다이어트약이 합병증에 들어가긴 하는데, 그게 진짜 부작용일까? 이게 다이어트는 좋은 음식을 많이 드시는 거라고 제가 강조를 하지만, 대부분은 식욕이 떨어지고 하시면 음식량을 좀 줄이세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식이섬유 많이 드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하면 해결이 좀 되는데, 배변 문제는 사실 다이어터들의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꼭 마운자로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원체 식욕이 억제가 잘 되니까 다른 약제들보다 식사량이 좀 많이 줄기는 하겠죠. 그러면 변비가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게 좀 부각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효가 너무 좋기 때문에 생기는 좀 부작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일 흔한 부작용 중에 구토, 구역 구토, 그 다음에 설사 뭐 이런 것들은 초기에 사용할 때 좀 많고, 이거를 계속해서 사용해가면, 저 벌써 2주 됐잖아요. 첫째 주에 있었던 분이 2주 차에는 거의 증상이 없으세요. 계속 그 증상을 가져가는 분은 좀 없었고, 그런 사소한 부작용들로 너무 큰 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또 심하신 분들은 그 증상에 대한 내과적인 치료를 받아가면서 또 뭐 이용을 하시면 되니까 큰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약으로 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작용들을 구역구토가 생기면은 집에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냐?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이게 소화를 천천히 하는 주사이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그 증상이 좀 심해져요. 그래서 소량씩 그 분산해서 나눠서 좀 자주 드시는 걸로 좀 바꾸시면
셀프 치료가 좀 될 거예요. 좀 증상이 조금 나아지실 거고, 그다음에 맵고 짜고 좀 자극적인 거 드시면 그 증상이 조금 더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맵고 짜고 자극적인 거는 좀 피해 주시고, 대표적으로 좀 피해야 될 거는 좀 기름진 음식을 좀 피하시면 좋습니다. 또 야간에 주무시기 직전에 이 약을 드시면 사람 몸 자체가 그냥 다운되잖아요. 그래서 소화 능력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무시기 직전에는 마운저로 맞고 계신 분들은 뭘 섭취하시는 걸 좀 자제하시면 구역 구토가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구역감이 생기고 구토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피해야 될 거는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거. 반대로 얘기하면 소분해서 소량씩 드시는 거 첫 번째, 그다음에 기름진 음식 피하는 거 두 번째, 맵고 짜고 자극적인 거 피하는 거 세 번째, 취침 전에 뭐 음식을 좀 드셔서 안 그래도 떨어지는 소화에 음식물을 더 넣어주시는 게 좀 더 증상 악화하니까 이렇게 네 가지는 좀 주의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셀프로 만약에 조절을 했는데도 안 되고 증상이 점점 악화되고 하루에 막 토를 대여섯 번씩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계속 집에서 맞아야 될까요? 아니면 주치의하고 상의라도 진료 보러 가셔야 될까요? 정답은 2번. 네. 가서 직접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고 만약에 그게 이제 주사를 끊고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해당과 전문의와 진료를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질병이 발현이 된 걸 수도 있어요. 원래 내가 위궤양이나 이런 게 있어도 증상이 없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이런 약이 그걸 악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때는 뭐 내시경을 해보신다든지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질병은 없는지도 한번 둘러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흔한 Q&A를 지난번과 이번에 나눠서 좀 했는데 이거 말고도 좀 질문들이 뭐 너무 많이 달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시간 내는 짬짬이 지금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답변을 달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찾아서 답변 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직 경험이 저희가 미천합니다. 사실은 뭐 몇 년씩 저희가 처방해 본 건 아니고 또 경험은 그래도 뭐 지역에서는 제일 많을 것 같긴 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 좀 공유를 하는 겁니다. 혹시나 또 Q&A 또 진행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희가 며칠 전에 부산의 조선비치 호텔에서 일라이 릴리에서 그 심포지엄을 했었어요. 정식으로 이렇게 심포지엄을 열어서 축하 행사를 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교육을 한 거는 얼마 전이었습니다. 뭐 근손실에 대해서 Q&A 얼마 전에 남기신 분도 있는데 세계적인 석학 이명 교수님의 답변이 궁금했어요. 냉정하게 딱 잘라서 얘기해서 뭐 마운저로 회사에서는 그렇게 뭐 데이터를 뭐 예쁘게 만드셨지만 사실은 위고비와 마운저로 기전을 보면 어디가 더 근육 손실이 더 많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도 항상 그렇게 답변을 달았죠. 이거는 어떻게 다이어트를 예쁘게 잘 하느냐, 식단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근손실이 있고 없고지 특정 약이 더 많이 빠지고 이 약이 덜 빠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논란의 여지가 요즘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또 학자분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평소에 제 생각도 좀 그렇다는 거 다시 한번 마지막 코멘트로 하겠습니다. 너무 신약에 대해서 맹신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다이어트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본인이 공부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일타 강사 붙이고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과외를 붙인다고 해서 성적이 뭐 꼴찌 하는 애가 1등 못 하거든요. 예, 뭐 그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공부를 하겠다는 마인드셋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겠다. 근데 조금 옆에서 도와주면 좋겠다 하는 수준이 다이어트 약제입니다. 주인공이 마운자로나 위고비가 되잖아요. 결국에 얘네들이 떠나면 다시 요요가 무조건 옵니다. 어느 정도 본인이 노력하는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은 약을 끊어도 유지기간이 길어져요. 저희는 삭산다 때 그런 경험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희 병원에서는 저용량으로 써도 살이 잘 빠지고 그 다음에 약을 끊고 난 뒤에도 2년, 3년, 5년 막 체중 유지를 잘 하시는 거죠. 그게 평소에 음식장 적으면서 음식에 대한 저희가 연구도 많이 하고 또 교육도 많이 하고 본인 의지를 좀 붙돋는 쪽으로 저희가 프로세스를 만들어 놨어요. 어쨌든 기본은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다. 다이어트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서 꾸준하고 반복적으로 열심히 하시면 무조건 골에는 도달합니다. 그래서 끈기가 필요합니다. 다이어트는 힘들지만 또 가는 길에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내과 최원장이 열심히 돕겠습니다. 예, Q&A 열심히 달아주시고 저는 또 열심히 댓글 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내과 최원장의 최원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